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계 중에서도 더 좀 다채로운 의계들, 다양한 의계라고나 할까요? 다양한 의계들의 면모들을 한번 소개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신 자료는 고종 대례의계라 그래가지고 이 고종 황제의 즉위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면 즉위식 관한 의계가 가장 정말 화려하고 잘 만들 것 같잖아요. 즉위식에 관한 의계는 요 고종 대례의계가 유일합니다. 사실 요게 유일한 이유는 조선시대 왕의 즉위식은 기쁜 행사가 아니에요. 왕의 승하가 더 중요한 행사예요. 그래서 왕이 승하하게 되면은 후계가 되는 딘왕은 이제 상복을 입고 사실은 그 왕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잠시 면복을 갈아입고 즉위식을 올리고 다시 돌아와서 상복을 입고 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즉위식이 행복한 즉위식이 아니에요.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계속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이걸 의계로 기록을 하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의계로 남겨지지 않았고요. 조선왕의 즉위식 중에 가장 기쁜 즉위식이 사실은 세종의 즉위식도 있어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살아생전에 아들인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줬잖아요. 이 조선 초기의 의계는 지금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 세종대왕의 근정전 즉위식이 매우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봄과 가을에는 세종대왕의 즉위식이 근정전에서 재헌행사가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쁜 즉위식이 바로 고종황제의 즉위식. 189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선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나라가 된 거예요. 고종황제의 즉위식은 1897년 10월 13일 대한제국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황제가 되면 직접 하늘에 제사를 지내요. 바로 이 황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이제 하게 되고 국호를 이제 대한제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조선이라는 국호가 1910년까지 계속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1897년부터는 공식 국호가 대한제국이고 1910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공식 국호로 사용이 되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비로소 고종 황제 때부터 하늘에 직접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더 의미 있게 정리한 기록이 고종 대례의계이고 이 대례의계도 황제 즉위식에 필요한 책문과 도장을 싣고 항구단으로 가는 장면을 그린 36면에 걸친 반차도가 이 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이 중요한 게 이제까지 천세라고 했던 게 이제는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우리 지금도 아주 그냥 축구 같은 데서도 승리해도 대한민국 만세 만세 이러는 이 만세를 한동안은 천세 천세 이렇게 불렀다라는 이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는 자료는 의왕영왕 책봉의계라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의 아들이 누구죠? 순종이고 사실은 순종 황제의 동생들로 의친왕, 영친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왕으로 책봉하는 상황을 담은 의계가 의왕영왕인데 이 가계도에 보시면 고종 황제의 그 적자로 순종이 있고 귀비 엄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 그 영친왕. 이 영친왕이 실제로는 순종 황제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황태자가 되는 거예요. 황태자가 되지만 조선이 멸망하면서 이분은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 황제로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분이죠. 실제로는 세자인데 이때는 이제 순종도 황제가 되면서 이분들도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런 의계들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이 의계 자료를 이렇게 영인사업이라 그래가지고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필요한 경우 의계 원본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함부로 이렇게 넘겨보고 이러면은 훼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책자로 의계 영인본이 상당수의 책이 간행이 됐습니다. 영조 정순왕후 가래도감의계도 영인본으로 이렇게 책자가 남아있고 거기에 이제 뒤편에 색인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명 같은 게 이런 것들을 다 색인으로 담아가지고 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쉽게 색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죠. 제가 1993년부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맡은 첫 작업 중에 하나가 거기 물목 같은 거, 물품, 뭐 옷, 가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색인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그때 저 규장각 나갈 뻔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요 의궤는 정조 국장도가 무게, 왕실 장례식에 관한 의궤들은 보면 정말 좀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죠? 전부 다 이제 이 장례식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데, 정조가 1800년 6월에 이 창경궁 영춘원이라는 건물에서 승하하십니다. 승하하시고 결국 정조의 국장이 이제 엄수되어서 이 정조의 시신을 실은 대여가 바로 정조의 무덤이 조성된 바로 혈룡원의 아래쪽 걸릉, 정조의 무덤은 걸릉이라고 그러죠. 바로 걸릉으로 가는 그 장면을 기록한 의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도 이것이 상당히 좀 그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명성황후는 1895년 을미사변으로 이 정말 안타까운 삶을 마감했지만 그 일제에 의해서 시신조차도 정말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을 다시 제대로 하고 이 상황을 의궤의 기록으로 남긴 게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고, 표지가 노란색인 것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황제에게 올린 그런 의궤죠. 그래서 이 1897년 10월 대한제국 선포 후 왕후가 황후로, 그래서 우리 명성황후는 공식적으로 명성황후라 부르는 게 맞아요. 고종 황제 때 왕후가 황후로, 그래서 우리 대부분 왕비는 살아생전일 때는 왕비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왕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당대에는 주로 뭐 중전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명성황후 국장도감에 관한 이 사진 자료도 지금 그대로 나오는데요. 고종은 상여가 떠날 때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 문 밖에서 배웅을 했고, 오후 2시 외국 공사들과 홍릉이라 그래가지고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후에 처음에 이제 그 조성했던 데가 이 홍릉이에요. 무덤이 홍릉에서 이 하룻밤을 지새고 다음날 화관을 하고 황태자와 함께 경운궁으로 이 돌아온 과정이 명성황후 국장도감 의궤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도감 의궤 중에서도 분량이 가장 많아요. 그만큼 고종 황제가 이 황후의 장례식에 대해서 정말 사후에라도 뭔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장례의식을 치르고, 이 기록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정말 엄수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반차도도 발인 반차도만 78면이고 빈전에 다시 이제 옮겨오는 그 과정을 담은 반차도도 33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례식도 상당히 길어졌고 내용도 의식도 많아진 거는 이제 조선에 어떻게 보면 황후의 자격으로서, 황제의 비의 자격으로서 처음으로 치루어진 국장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내용이 방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성황후의 무덤인 홍릉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명성황후 홍릉 살릉도감 의궤라든가, 명성황후의 빈전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명성황후 빈전도감 의궤라든가, 또 여기 홍릉에 대한 성물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이런 의궤까지 정말 이 명성황후의 장례식에 관한 의궤의 기록이 상당히 이제 세세하고 이 그림자로도 많이 나타난 것도 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황후 국장에 대한 의궤 보여주셨잖아요. 그 의궤가 그 을미사변 이후의 의궤였는데, 그럼 흥선대원군이 명성황후의 첫 번째 국장을 선포했던 임오군란 이후의 국장에 대한 의궤도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흥선대원군이 정치적으로 그 명성황후를 지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바로 그 흥선대원군은 청나라에 납치되고 명성황후가 바로 이제 궁궐에 등장하면서 뭐 이거는 돌아가신 게 아닌 게 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해프닝으로도 이제 끝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뭐 의궤 기록으로는 뭐 남기고 이런 건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 발인을 해가지고 왕릉을 조성해요. 이런 의궤들을 살릉도감 의궤라 그러는데, 바로 이 정조가 국장을 치르고 나서 무덤 왕릉을 조성한 정조 이 살릉도감 의궤, 제목으로는 정종대왕 걸릉 살릉도감 의궤, 이렇게도 이제 표지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정조는 돌아가셨던 직후에는 정종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종 황제 때 왕실의 어떤 묘호를 좀 높여주려고 해요. 그때도 종보다는 조가 더 이제 창업한 왕,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왕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영조, 정조, 사실은 사도세자까지 장조로 추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세자의 무덤이 현룡원이 아니라 지금은 그 당시에 왕으로 추존이 되었기 때문에 융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조대왕의 그 무덤인 걸릉을 조성한 과정을 기록한 정종대왕 걸릉 살릉 도감 의궤. 요 의궤 앞에 이런 채색 도설이 나타나 있는 게 주목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조선시대 왕릉에도 벽화가 있나, 이거는 아니고요.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임시로 이제 시신을 묻은 관이 있어요. 찬궁이라 그러는데 무덤까지 묻는 관은 제궁이라 그러고, 요 찬궁의 내면에 동서남북으로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그다음에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그렇게 해서 제궁으로 옮기면 이 창궁은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의 현재의 그림은 남아있지 않은데 의궤의 기록에는 그 당시 창궁에 그려졌던 사신도를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신도 그림 가지고도 연구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시기에 따라서 그림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양상이 있어요. 특히 이것도 보면 지금 보면 주작 같지가 않고 무슨 까치같이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이런 그림의 특징 같은 경우도 미술사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대왕의 무덤은 우리 지금 가시면 윤걸릉이라 그래가지고 사도세자 무덤 옆에 정조 무덤이 있습니다만 이게 원래 무덤이 아니에요. 정조대왕의 무덤은 원래 융릉 좀 남쪽에 사실은 규모가 작게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조는 유언으로 그렇게 했고 본인도 거기 묻히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정조의 장인이었던 김조순 등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거 무덤 너무 초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융릉, 걸릉 합해서 윤걸릉 이렇게 부르고, 우리가 보면 또 대표적으로 강남에 가면 선정릉 이렇게 부르는 거는 원래 성종의 무덤 설릉에다가 중종의 무덤 정릉을 합해서 선정릉, 또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저 강남에 가면 헌릉과 일릉, 태종의 무덤인 헌릉과 순조의 무덤 일릉 합해서 헌인릉 이렇게 부르고 있는